장례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본인의 역사. 안녕하세요. 장례 사역자 정은 집사입니다. 장례 준비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,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. 장례 전에 대한 준비, 사실은 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. 예, 장례 전 준비 어쩌면 참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. 그러면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? 또 뭐 안 하면 어떤가?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보면 좋냐면 역사는 개인의 역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의 역사 또 내지는 한 교회의 역사 어느 한 그룹 단체의 역사 다 있는데 역사라 하는 것은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거든요. 근데 이거를 기록해 놓지 않는 것은 역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. 개인의 역사. 개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? 태어나면서부터. 태어났을 때는 생일잔치, 사진 찍고 다 해요. 그 다음에 돌잔치, 결혼식, 그 다음에 잔치, 칠순, 팔순 잔치를 다 해.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거의 시지부지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왜? 본인이 적어놓지를 않았으니까, 개인의 역사를. 그래서 장례 준비는 그 원리를 알면 준비해야 되겠구나. 내가 하찮는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서 만들어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. 피조물. 본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자라왔던 거,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, 이런 거를 본인이 꼼꼼하게 적어놓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으면 그분은 자기 몫을 다 한 거예요.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무리 짓는 일에 자기가 다 해놓자는 거예요. 이게 가장 중요하게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. 이거를 간과하고 장례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지만 그 여러 가지 장례 준비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적어놨던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네, 좋습니다.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특히 이제 장례 준비에 있어서 특별히 이것만은 꼭 기록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틀에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거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어필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또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하는 기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. 언제까지? 환갑잔치까지 예를 들면 그럼 거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 이 순간에 했던 것은 마지막 본인의 생각. 내가 누구를 찾고 싶다.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다. 또 나의 멘토 내지는 나의 목사님 또 내지는 친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글로 적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런 양식이 소망서라는 이름으로. 소망서라는 이름으로. 근데 그러면 소망서와 또 하나 이제 사망 증명서, 사망 진단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또 기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죠. 당연하죠. 예.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환자 같아서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말도 안 나오고 할 때 그냥 돌아가셔.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 타인이 해야 될 일, 즉 말하면 가족도 타인이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, 남편이 해야 될 일,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본인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. 그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망진단서 작성할 때 각 개인의 부모의 성함을 적게 돼 있어요. 그 양식에. 그러나 이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다음에 본인의 양력. 본인의 양력 적는 거예요. 심플하게라도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. 이거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장례 딱 당하고 가족이 양력을 써야 되는데 대략 쓰는 수가 있어요. 맞추는 게 있어요. 그럼 그것은 가짜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죠. 본인이 다 적어놓고 또 심지어는 옷까지 본인이 해야 될 옷까지. 어떤 분들은 집례자 또 기도자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장례 전 준비가 기술적인 문제와
여러 가지 이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다 준비해 놓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. 실제 그렇습니다. 장례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본인의 역사,